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 한자 15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이 글자입니다. 글자 구성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렇죠? 획수는 좀 많게 생겼죠? 봄춘자가 보이고 벌레회 혹은 벌레충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어떤 뜻일까요? 이 글자의 뜻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발음도 그렇고요. 충분히 유추가 가능한 그런 뜻과 의미입니다. 1급에 배정되어 있는 꾸물거릴 준자입니다. 장음이네요. 총 21획이고 벌레충이 붓으로 되어 있다. 엄밀히 말하면 벌레충이 아니죠. 한 글자짜리는 이거는 벌레회라고 얘기합니다. 아래 있지만 두 글자는 벌레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곤충할 때 이 곤자와도 통용되는 글자입니다. 이 맛곤자 있죠? 맛곤자인데 이것과 또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곤과 충은 상당히 관련이 있는 글자다. 곤 자체가 원래도 벌레의 뜻이 있어요. 네,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곤자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금일 한자 시간에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벌레 두 마리, 일설에 따르면 이 두 마리 벌레는 곤자인데 좀 작은 벌레를 오히려 이야기한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벌레 중자 하나가 있을 때는 왼쪽에 아무래도 얘보다는 글씨가 좀 크죠. 네. 그런 경우에는 벌레가 보통 큰 벌레를 이야기한다라는 설명이 있는데 아주 정확한 설명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글자는 총 21획이고 봄춘자와 벌레 곤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21 해서 총 21획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봄에 벌레가 꾸물꾸물 기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자연스러운 해석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준자는 갑골문은 있을까? 저는 일단 발견하지는 못했고요. 여기 소전에 철문해자의 소전만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소전에 보시면 위에 봄춘자가 좀 다르게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에 있는 것은 풀초가 되겠고요. 그렇죠? 네. 여기에 있는 것은 이렇게 생긴 것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진칠둔자의 옛 모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옆에 있는 이것은 날 일자로 보시면 되고 아래쪽은 벌레가 꾸물꾸물 되는 그런 모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벌레처럼 생겼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 진칠둔자도 보이고 풀초자도 보인다. 실제로 이 글자가 원래는 봄춘자의 원형이라고 얘기하죠. 풀이 위에 나와 있고 혹은 진칠둔자 자체도 땅을 뚫고 무언가 싹이 나온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진치다, 언덕 이런 뜻이 되어 있지만 원래는 진칠둔자와 봄춘자는 상당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설문해자 대서본 잠깐 살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뒤에 있는 이 전고, 그렇죠? 고전을 인용한 거 빼고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벌레가 움직이는 것이다. 그리고 아까 이 곤자라고 말씀드렸죠. 곤자의 뜻을 따르고 작은 벌레가 꾸물꾸물하는 겁니다. 큰 벌레 이만하게 있는 게 아니라 작은 벌레가 꾸물꾸물하는 뜻을 따랐고 봄춘자는 당연히 소리를 따랐다. 누가 봐도 그렇죠. 형성자입니다. 물론 대부분 형성자는 회의자를 겸하고 있지만 그건 뒤에 단옥제의 주에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고요. 이 글자가 나왔습니다. 이 글자 같은 경우는 꾸물거리는 준자의 고자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바로 진칠둔자죠. 둔 할 때 둔자가 봄춘자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날 일자는 해가 있는 것인지 무엇인지 알 수 없겠지만 어쨌든 봄춘자의 아랫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 부분인데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창과자하고 흑토자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창과자는 정확하진 않지만, 네, 이 농기구를 이렇게 땅을 팠을 때 벌레가 꾸물꾸물 나오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네, 창처럼 뾰족하게 이렇게 싹이 나고 있는 것, 뚫고 나온다라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네, 이 창과자를 넣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해석은 알 수가 없지만 제 나름대로의 추측은 그러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도 썼었다. 그럴 때는 네, 이 글자 뜻과 의미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글자의 뜻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흑토자와 창과자가 들어가 있고 방금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개인적인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네, 주서에는 막 이런 표현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나는 네, 이게 꾸물거린 준이 있어서 서쪽에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표현이 있다, 주서에 나와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음은 네, 척. 옆에 있는 거는 성시로 자주 쓰고 있는 윤씨죠. 윤. 그렇기 때문에 반절법에 의해서 발음은 춘 정도로 할 수 있겠습니다. 준도 아니고 춘도 아닌 춘. 진급의 중국어 발음과 좀 비슷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살을 붙여 단옥제가 청나라의 단옥제가 줄을 달았습니다. 대략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벌레가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꾸물거릴 준자가 여기 있는 꿈틀거리 윤자입니다. 이게 윤자. 역시 벌레가 있고 옆에 이 부분이 있죠. 와 뜻이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주의 법의 그 규칙에 의해서 말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이 글자나 이 글자나 이 글자나 뭐 비슷하다 뜻이 그래서 전주로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라고도 얘기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꿈틀거린 윤자도 같은 뜻으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음도 윤이니까 좀 비슷하네요. 그러면서 인신하여 그걸 조금 더 확대해서 모든 움직이는 것들을 일거를 칭자의 본자입니다. 그래서 일컫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꾸물거릴 준자의 경우에는 움직이고 살아있는 모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춘이란 글자를 빌려 그것으로 삼았다.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 봄춘자도 이 벌레춘과 관련이 있다. 뭐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뭐 소리도 담당하고 있지만 그래서 곤자를 따른다라는 말은 그렇죠? 따르고 이게 봄춘자의 원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칠 둔자가 있고요. 이렇게만 써도 되고 여기에 날 일자를 써도 이게 봄춘자입니다. 지금과는 많이 다른 모습을 하고 있죠. 봄춘자는 소리를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형성인 가운데에 회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성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회의자로도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경의 소화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다. 그래서 준이 만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미련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 미련한 저 오랑캐가 만도 남쪽에 형도 남쪽에 있기 때문에 그냥 오랑캐라고 하겠습니다. 가 있는데 뒤에 문장이 더 있어요. 큰 나라를 원수를 삼았구나라는 문장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단옥제가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곽박이 그러니까 주석을 달아서 이 준동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며 악한 것이며 겸손하지 못한 것을 준동이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벌레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을 좋은 게 아니고 선이 아니라 악으로 얘기했고 겸손하고 뭔가 예의를 차리고 이렇지 못한 모습을 얘기했다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단옥제의 주는 좀 더 자세하게 있는데요.
제가 필요한 부분만 몇 개만 발췌를 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단옥제의 주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허신의 설문회자 원본보다는 훨씬 더 많은 설명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설문회자나 단옥제의 주가 없어도 이 꾸물거릴 준이 봄철 벌레들이 작은 벌레들이 꼬물꼬물 기어 나오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은 누구나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꾸물거릴 준자에 이체자가 이렇게나 많다는 것은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공통점을 찾는다면 일단 창과자가 이렇게 보이고요. 흑토자가 결합된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풀초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또 다른 형태인 진칠둔자도 보이고 벌레도 한 마리가 대부분 아니고 두 마리가 대부분입니다. 좀 작고 꼬물꼬물하는 벌레라고 볼 수 있고요. 봄춘자가 직접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과자가 왜 쓰여 있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본 적은 없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땅을 뾰족하게 뚫고 나온다에서 착안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글자가 있다. 그 중에 재미있는 것은 이 글자도 이 치자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것도 춘자인데 마음이 어지러운 마음 춘자입니다. 말 그대로 하면 춘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춘심은 봄의 마음도 되지만 짝짓기를 하고 싶은 성에 관해서 충동이 일어나는 그런 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간질간질하면서 무언가 사고를 치고 싶은 마음을 꾸물거릴 준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꾸물거릴 준자의 모양자를 보시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봄춘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싹이 이렇게 돋아나고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고 많은 동물들이 짝짓기를 하는 기간이 바로 이 봄철이기 때문이죠. 중국과 우리나라와 일본 이쪽 지역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춘기란 말도 여기서 나왔고요. 짝짓기를 생각하는 마음이죠. 어수선할 준자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마음이 어수선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어지러울 준자, 말 마자가 들어가도 봄에는 무언가 말이 이렇게 싱숭생숭한 모양이죠. 헝클어진 머리 순자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터럭발 위에 붙어있는 늘어질 표자, 제가 한번 수염 이런 거 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죠. 늘어질 표자입니다. 이 머리카락에 봄처럼 되어 있다. 성적인 의미는 없다고 치더라도 무언가 싱숭생숭해서 정리가 되지 않는 들뜬 그런 모양을 생각한다면 이게 왜 헝클어진 머리가 됐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동자 중에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렇죠? 위에 아랫부분이 그렇죠. 그 다음에 아예 풀초가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진실둔자는 싹이 나오는 모양임을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꾸물거릴 준자는 봄춘자와 관련이 있고 또한 봄춘자는 무언가 봄과 관련해서 어수선한 분위기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한자 125번째 시간에도 제가 이 글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자, 이건 백성민자는 어두울 혼자와 통한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다가 작은 벌레를 뜻하는 벌레 곤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시면 어두울 때 나오는 작은 벌레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기 문자죠. 모기 문자의 본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벌레 얘기를 오늘 많이 했네요. 자, 그럼 꾸물거릴 준자 우리나라와 중국과 일본에서는 어떻게 발음하는지 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비슷하네요. 추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타이완도 똑같습니다. 홍콩, 마카오도 글자체 바뀌지 않고요. 일본도 같네요. 이건 어떻게 줄이지 못했는 모양입니다. 일본에선 슌 해서 봄춘자와 다 똑같이 발음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물론 봄춘자는 중국에서는 일성으로 초엔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우리는 준이라고 발음하는 것도 좀 재미가 있습니다. 자, 일본의 훈동만 잠깐 참고해 보겠습니다. 우고메크라고 하면 꿈틀거리다의 뜻이고요. 오로카라고 하면 어리석을 우자가 들어가서 실제로 어리석 우자와 꾸물거릴 준자는 서로 잘 결합합니다. 단어로 어리석음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꾸물거리는 게 벌레이기 때문에 어리석다의 뜻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합니다. 꾸물거릴 준자가 들어간 단어 거의 없습니다만 맨 앞에 설명드린 바로 이 글자. 자, 이 글자만큼은 우리가 가끔 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이거나 어떤 불순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꾸물꾸물 벌레처럼 기어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행동과 어떤 사상을 좀 낮잡아서 부르는 듯한 그런 말이 좀 있죠. 준동이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 단어는 준우입니다. 아까 어리석을 우자와 잘 결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준이 역시 비슷한 뜻이고요. 준준 이건 중국에서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꾸물꾸물한 모습. 준연 비슷하죠. 오히려 준우를 순서를 바꿔서 우준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하나씩 간단히 살펴보고 오늘 컨텐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준동이죠. 춘동이 아닙니다. 이거는 벌레 따위가 꿈쩍거린다는 뜻으로 불순한 세력이나 보잘것없는 무리가 법석을 부림을 이르는 말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가져온 것인데 연동이란 표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설문의자 단주본에 보시면 이 글자와 뜻이 비슷하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이게 아니라 어떤 거였죠?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요. 이 글자였는데 두 글자가 통하는 글자라고 본다면 다 벌레가 꿈틀이는 모습을 둘 다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 국어 사전에도 실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말로는 준이가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아까 제가 단어로 찾아본 그 표현입니다. 그다음 춘우, 우자는 어리석을 우자죠. 그래서 춘우가 아니라 준우입니다. 죄송합니다. 장음의 준우, 준우하다의 어근이다, 굼뜨고 어리석다의 뜻인데 이 어리석을 우자는 지난번에 잠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숭이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긴 꼬리 원숭이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만. 자, 그 다음 글자는 준이입니다. 아까 비슷한 유의어로 나왔죠. 벌레 따위가 꾸물꾸물 움직인다. 무지하고 하찮은 사람들이 무언가 지금 깔보는 의식이 여기 뒤에 숨어 있습니다. 수선거리며 움직인다. 이 글자는 너이자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의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렇게 줄여서 쓰기도 하죠. 간체자로요. 자, 그 다음 글자는 준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준연이 아니라 자 수정했습니다. 준준. 준준하다의 어근. 벌레가 꾸물꾸물하다 다 비슷해요. 어리석고 미련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준준에 대해서는 뒤에 중국어 설명 잠깐 첨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준연인데요. 그럴 연자니까 그런 모양을 얘기하겠죠. 꿈질거리는 모양이 굼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꿈질거리다라는 표현도 있군요. 자, 아까는 준우였는데 이번엔 우준입니다. 우준하다의 어근, 생각이나 행동 따위가 어리석고 굼뜨다. 다 비슷한 대동소이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준준이 들어가는 중국어 표현 가끔씩 들을 수 있습니다. 중국어 학습하시는 분들은 춘춘, 유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움직일 동자가 좀 특이하게 생겼죠? 중국 간체자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죠. 그래서 像虫子一样 그다음에 루루, 바동이라고 되어 있네요. 벌레처럼 꿈틀거리며 기어가는 것 같은 것 모양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2번은 为准备 扰动 为乱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요동인데 뭔가 소란을 피우는 겁니다. 소란을 피우려고 준비해서 난리로 소란을 피우면서 난리칠 준비를 하는 것을 말함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작당 모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양을 벌레로 비유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무시하는 그런 정서가 깔려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좋은 유동이라고 하면 주로 좋지 않은 뜻으로 얘기를 합니다. 벌레처럼 꿈틀꿈틀하면서 뭔가 모략을
획책하는 그런 모습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꾸물거릴 준자 실제로는 거의 준동 정도만 요즘에 남아서 쓰고 있는데 그 외에도 준우, 준이, 준연, 그다음에 준준, 준연, 그다음에 우준까지 이렇게 6가지 글자를 단어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금일 한자 158번째 시간에는 봄춘자에 벌레 2마리가 들어있는 벌레 곤자가 결합된 꾸물거릴 준 혹은 꿈틀거릴 준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설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